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사연 수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으로 상급지를 보시는 분들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성동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먼저 성수동이 생각나실 겁니다. 중공업 지역이 대부분인 성수동은 용적률 상향을 받아서 고층 빌딩이 올라섰고요. 이로 인해서 IT나 패션, 엔터 기업들이 전부 입주를 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죠. 땅값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이마트 부지를 무려 1조 2200억 원에 매수를 해서 사옥을 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가 대거 들어서고 있고요. 무신사 같은 대형 패션회사까지 성수동 일대의 사옥을 여러 군데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페와 팝업 스토어들, 이것이 바로 홍대만큼이나 상권이 활발한 이유인데요. 저도 문소장과 성수동에 자주 놀러 가는데 갈 때마다 팝업 스토어가 다른 걸로 계속 바뀌어 있어서 늘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로 팝업 스토어의 임대료는 일주일 쓰면 1억 정도, 많게는 2억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팝업 스토어로 드리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죠. 이번에는 아파트 쪽도 잠시 보겠습니다.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인 트리마제는 최근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평당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수동의 바로 옆에 있는 금호동, 옥수동, 행당동의 일대에는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만큼 이곳들 또한 가격이 높습니다. 한강 조망이 나오는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84제곱이 19억대에 거래됐어요.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노후단지에 미리 투자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금호 21구역은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됐는데요. 대지 6평 기준의 투룸 물건이 실투자금 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수동 옆에 이곳들 또한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소액 투자는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성동구는 성수동을 필두로 해서 이미 아파트로 올라섰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중에서도 유일하게 선정이 되지 않은 곳이 아직 있습니다. 바로 왕십리역의 일대입니다. 왕십리역에는 곱창 골목과 노후된 상가 모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역에서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주택들이 전부 다 노후됐고 도로도 비좁고 급경사 또한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의 필수 조건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역은 교통도 매우 좋죠. 2호선과 5호선과 수인 분당선과 경의 중앙선까지 총 4개의 노선이 이곳을 지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강남까지 수인 분당선을 타면 7분이 걸리고요. 시청까지는 2호선을 타면 12분, 또 여의도역까지는 5호선을 타고 26분으로 서울의 메인 업무지구들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동북선 경전철과 GTX-C까지 들어섭니다. 특히 GTX-C가 개통을 하면 왕십리역에서 삼성역까지 3분이면 도착하죠. 이제 왕십리역은 청량리역과 함께 동부권의 교통을 책임지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왕십리역이 GTX가 포함이 됐을 때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계 정거장의 거리인 청량리역에도 이미 GTX-C가 확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GTX는 굉장히 멀리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 정차역의 개수가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청량리와 가까운 왕십리역에 GTX-C를 포함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 왕십리역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또 현재 청량리처럼 왕십리역의 일대 또한 재개발을 많이 선정을 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힌트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GTX가 서는 왕십리에서 소액으로 가능한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십리역을 기준으로 우측의 청계천 사이를 본다면 이렇게 마장동과 사근동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이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중간 지점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곳 또한 올해 신통으로 선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바로 아래에 있는 한양대학교 일대도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위쪽으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예전에는 이렇게 대학교 주변에는 재개발이 힘든 편이었는데요. 이제는 여러 군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대의 왼쪽 편을 본다면요. 학생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통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최근부터는 대학교 주변도 재개발 선정이 이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학교 주변 노후주택가까지 유심히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십리역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보겠습니다. 좌측의 위쪽으로 왕십리 텐지힐과 센트라스 아파트인데 1차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된 5,3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곳들은 청계천과 2호선의 초역세권으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여서 현재 84제곱으로 17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왕십리역 사이에 노후 건축물이 다수 몰린 지역이 여기 있는데요. 이곳은 대부분 상권인데다가 대형 빌딩과 종교 시설이라든지 개별 필지가 70평 이상이라서 재개발 가능성은 약하다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곳은 왕십리역의 좌측입니다. 왕십리역 반경 500m 이내의 초역세권인 곳으로 이 일대는 행당 8구역과 하왕 9구역, 10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부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당 8구역의 경우에는 일전에 신통에 탈락을 했었는데요. 성동구의 요청으로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후보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로는 망원동의 신통을 들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행당 8구역이 기존에 탈락을 했었던 이유는요. 반대 동의율이 높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가 밀집 지역을 제외하고 동의서를 재진구하기 때문에 선정이 이번엔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에서도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에 실거주 의무에 적용이 돼서 이곳에 들어가려면 투자금은 최소 5억 이상이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왕 9구역과 10구역입니다. 두 군데의 진행 상황은 통합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 설명회를 이번 달 1월에 치렀습니다. 노후도는 두 곳 다 굉장히 높습니다. 30년 노후도 기준으로 하왕 9구역이 80%, 10구역이 72%거든요. 이곳들 또한 도로가 매우 좁고 구릉지가 굉장히 많아서 재개발이 무척이나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상황은 하왕 9구역과 10구역은 2, 3월쯤에 동의서 진구를 시작으로 올해 중으로 신속통합 기획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곳들의 사업성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업성을 대략적으로 보자면 노후도가 이렇게 높은 만큼 신축 빌라가 적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수는 약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건립세대 수는 약 1,500세대 이상이라서 조합원 수 대비했을 때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어가는데 돈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현재 1.5는 빌라 물건의 기준입니다. 매매가는 4억대 후반, 전세가는 2억대 중반으로 필요한 내초기 투자금은 2억대 중반이면 가능합니다. 왕십리역의 일대는 성수동 일자리의 배후주거지를 맡을 곳이면서 앞으로 성동구의 교통까지 책임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말인즉 주택 공급이 시급하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이러한 곳인 만큼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재개발에 선정이 되어 있어서 소액 투자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유일하게 재개발 예정지로 남아있는 하왕 9구역과 10구역까지 눈여겨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산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1월 10일자로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과 노후도 조건 등등을 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전보다 좀 더 수월해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